우리 독해제 1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분은 서술문 5개, 대화문 5개. 그래서 제가 A번부터 F번까지 서술문, 대화문에서 지금까지 2025년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을 그게 독해뿐만 아니라 쓰기 1부분, 2부분 골고루 지금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A번부터 F번까지 주어진 어휘의 뜻뿐만 아니라 중국어는 품사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빈칸 채워놓는 문제를 3초에서 5초 컷으로 빨리빨리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예시인 이 단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쓰기제 1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소거하시고요. 자, A번. 여러분이 의도가 있었어요.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은 어떻게 세요? 한 편, 두 편으로 세요. 그래서 앞에 한 편, 두 편, PN이 딱 나오는 순간 뭘 넣어주면 되겠다? 원장.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매 회차 시험마다 이름절 동사는 꼭 나오는데 그 이름절 동사 중에서도 손수변이 들어가는 아이들. 그래서 사극 보시기 전에 손수변이 들어가는 어휘들은 반드시 문장으로 외우고 가셔야 돼요. 2025년 1월, 2월, 3월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독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딱다 동사 차 읽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제시어가 나왔죠. 토론하다,讨论.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 동사, 토론하다, 동사, 다울은 이렇게 품사를 먼저 마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요거 은근히 많이들 놓치는데 제가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부사로서 꼭 마킹하세요.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시.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일 때는 시기적절하다. 자, 여러분 형용사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비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렸다. 부사일 때는 당연히 동사 앞에 들어가서 즉시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즉시. 그렇죠? 근데 형용사일 때는 시기적절하다. 왜 중요하냐면 전혀 의미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시술이 나오면 부사로 쓰였냐, 형용사로 쓰였냐 이것들을 반드시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비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렸어요라고 해서 정도보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아, 더 정도보호 나오면 지실은 100% 형용사로 씁니다. 그래서 시아더 짠 진짜 형용사로 쓰였으니까요. 시기적절의 지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 비는 한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라고 해서 이게 쓰기 제2부분의 기출이에요. 이 비가 这场雨下的真及时 이렇게요. 고쳐드릴게요. 한때 비는 창이라는 양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요, 저 창이라는 양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렸습니다.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저 장이 시하다 真及时 이런 정도보가 나왔을 때 지시는 무조건 뭐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이더라. 요런 거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2번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시 나오면 부사로 쓰였냐, 형용사로 쓰였느냐 꼭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F1 이것도 많이 틀려요. 명사인데요. 킬로미터예요. 옹리 이것도 쓰기 제2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독해제 1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쓰기 제2부분에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면 쓰기도 충분히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번은 여러분 먼저 바로 예예라고 읽기보다는 빈칸 주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해를 단순히 독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을 잘 따져주셔야 돼요. 자, 빈칸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띄어.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뭐뭐 해버리다라는 어떻게 됐지? 뭐뭐 해버리다라는 다시 갈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뭐를 해버리다라는 결과보호로 쓰였어요. 그래서 결과보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어떤 품사를 넣어주면 되겠다?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저는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什么, 이거 뭐지? 이러면서 해석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 주변을 먼저 살피고 문장 성분을 체크한 다음에 이 빈칸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결론이에요. 사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쓰기예요. 쓰기를 잘 다져주셔야지만이 독해도 듣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띠아오를 몰랐어요. 두 번째 단서가 있어요. 빈칸 앞에 누가 있어요? 너이 있죠.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서 역시 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지우개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지우개는 할아버지, 왜 지우개는 너? 그러면 주어진 제시어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토론하다, 타올은. 토론하다, 타올은 딱 다 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토론해 버렸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띠아오라는 결과보고가 홍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닦아내 버리다라고 해서 차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왜 지우개는요, 지울 수 있어요? 차디어. 무엇을요? 여러분, 요거, 기초 어휘를 많이들 놓치세요. 이거 연필입니다. 铅笔写的字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11번 가도 같은 독해 문제는 100%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빈칸의 품사를 판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제 했던 듣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지문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조로 발음을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읽어보실게요. 爷爷为什么橡皮能擦掉铅笔写的字 읽으면서 해석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해버리다,擦掉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뭐 사이 했어요. 자, 그런데 700에서 1000 뭐뭐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700과 1000의 단위를 셀 수 있는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这种飞机的速度, 속도가 나왔어요. 그럼 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킬로미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뭘 넣어주면 되겠다? 킬로미터, 공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비행기의 속도는요. 일반적으로 시속 在每小时 시속이에요. 시속 700에서 1000km 사이입니다. 之间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这种飞机的速度一般在每小时 700到 2000公里 之间 이렇게 읽는 연습 필요합니다. 킬로미터, 공리 됐어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1초 컷입니다.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죠. 피엔 나왔으니까 어떨 때는 PN의 자리에도 빈칸 채워넣는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상호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문장은요. 这篇 文章是 여러분 저는 13번에서 이런 계사들도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해드리고 싶거든요. 이 여우 뒤에는요, 누가 나올 수 있냐면 행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교수님과 그의 학생들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계산인데요. 은는 이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강조한다? 그 뒤에 나와 있는 행위자를 강조하는 계사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장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교수님과 그의 학생이 함께, 뭐다 여러분? 쓴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这篇文章是, 여러분, 시리 수로고요. 그 이하가 뭐예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명사화 됐어요. 이 목적어의 형태가 개사구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쓰였어요. 이 교수님과 그의 학생이 함께 쓴 것이다. 그 뒤에는 명사 생략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끈을게 해볼게요. 这篇文章是由李教授和他的学生一起写的 이렇게요. 그래서 피해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13번 문제처럼 원장뿐만 아니라 누가, 은는 이가, 행위자를 강조할 수 있는 이어도 나올 수 있고요. 한 번은 교수라는 제시어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쇼까지 하나의 문장을 공부했더니 4개 이상의 단어들까지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번부터 F번까지 관련된 어휘들 꼭 정리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서술문은 한 줄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이 다섯 개가 나오거든요. 이 대화문에서는요, C번의 온도를 딱 소구하고 출발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A번의 긴 내용의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많이를 놓치는데 보고 해보세요. 예상하다, 추측하다, 꾸지, 이런 사급 필수 동사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요거 진짜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 초단이에요. 미야오, 요것도 나옵니다. 초 많이 놓치세요. 미야오. 그래서 꽁리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미야오는요. 쓰이제 이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요, 두 개의 발음으로 읽힐 수 있어요. 여러분, 따오일 때는 동사, 둘 다 동사예요.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엎지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삼성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엎질렀어. 근데 엎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보통 보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엎질렀다라고 했을 때는요, 농이라는 동사에 대한 엎질렀다, 농다어, 농다올러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용법을 통해서 사성으로 읽냐, 삼성으로 읽느냐 요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붙다, 따, 엎지르다, 농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자, 2번은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꼭 두 개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위험하다, 웨이시에, 이런 것들요. 그리고 마지막 F번은요, 원래는 형용사로서 표준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명사로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준이에요. 시작, 비아오준 이렇게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일단은 A번에 빈칸이 있고요. 빈칸 주변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빈칸 뒤에 보니까 아주 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고 어떤 빈칸이 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긴 내용은 뭐다, 여러분? 긴 내용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거 우리는 바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제셔에서 동사는 두 개가 있죠. 예상컨대 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거나 엎지르다, 따오나 따오가 나올 텐데, 목적어의 형태를 보고 여기는 뭘 넣어주면 되겠다? 예상컨대 꾸지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정 불안하시면 독해는 수로 위주로만 빨리빨리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하오이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호이이 요거 듣게 되게 많이 나와요. 지연이 되었어요. 미루어졌습니다. 회의가 미루어졌거든요. 그래서 我估计 제가 추측컨대 예상컨대 4点多才能跟你见面 4시 넘어서야 비로소 당신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양해를 구하죠. 그러면 비번이 뭐라고 해요? 아, 괜찮아요. 没关系. 我在大使馆店面的对面的餐厅. 내가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것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서 빨리빨리 체크해 주셔야 돼요. 수로는요, 당신이 기다릴게요. 라고 딱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 수로밖에 없어요. 지연되었어요. 회의가 늦춰졌어요. 트위치 예상컨대 꾸지 그 뒤에 내용 나왔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이렇게만 빨리빨리 수로를 잡는 속도를 향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듣기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듣기 스크램 내용의 해석의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독해는 좀 더 점수를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초 컷이에요. 빈칸 앞에 누가 있어요? 헌이 있죠. 정도부사의 수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주어진 제시어에 만약에 심리동사가 있다면 심리동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존중합니다. 十分 존중 이런 것들요. 감사합니다. 간시 이런 것들요. 우리가 알고는 좋아하다, 시환 이런 것들 전부 다 심리동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뿐만 아니라 심리동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정답된 거 소거하고요. 이거는 일반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주어진 제시어에 형용사 뭐가 없어요? 위험하다, 웨이시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해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불안하시면 체크하셔야 되겠죠. 小姐, 아가씨, 这里是停车场的入口. 여기는요, 주차장의 입구거든요. 你站在这里. 여기까지가 주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문장 성문 딱 체크하셔야 돼요.
주어, 수로, 보어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 형용사 수로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셔야지만이 해석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 서 있는 것은 很危险,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 서다를 이걸만 딱 봤을 때 짠이 동사라고 해서 이걸 섣불리 동사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됩니다. 6대 문장 성분을 여러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여기 서 계시면요. 你站在这里 너무 위험하거든요. 很危险. 죄송해요. 不好意思. 제가 주의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북경에 놀러 갔는데 임산부 자리인지 모르고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 보니까 자기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몰랐어. 라고 해서 我不知道了 이랬대요. 여러분 我不知道了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주의를 못했어요. 이거 딱 쓰면 되겠죠. 我没注意到. 이거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주의를 못했어요. 我没注意到.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我没注意到. 감사해요. 실시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초 컷, 빈칸 앞에 정도부사가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5번이었어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요? 해석하지 않아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휘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쓸 수 있는 문형을 알고 하셔야 돼요. 보세요. 농이 있죠? 그러면 뭐로 쓰인 거예요?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 엎질렀어요. 농다운. 농다운.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삼성으로 읽어줘야 되겠다. 엎질렀다. 여러분, 이거 팁 갈게요. 엎질렀다 이런 문형이 나오잖아요. 농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중국 사람들은 다자 구문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진짜 물을 엎질러가지고 온통 바닥에 물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을 엎질렀어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A번 들어가 볼게요. 桌子上怎么这么多水? 책상에 어쩜 이렇게 많은 물이냐라고 했어요. 어떻게 도체에 다 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不好意思. 제가 조금 전에 부주의하여 조심하지 않아 컵을 엎질렀어요. 이렇게요. 我刚才不小心把杯子弄倒了. 그리고 어제 듣기 스크랩에 기억나세요? 당신에게 알려줄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메일라이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보면서 자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뭐 할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할매 라이더지 뭐 할 여유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처 닦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들요. 할매 라이더지 차 还没来得及擦 还没来得及擦까지 저라면 이렇게 농다우도 너무 좋고요. 라이더지 같은 거 빈칸 채우는 문제도 넣을 거고요. 아까 우리 서술문에서 냈던 것처럼 차 이런 거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서술문 5개, 대화문 5개, 단어 꼼꼼하게 외워보셔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짜고는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독해제 이 부분 들어갈게요. 학생들이 독해제 이 부분을 제일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제 이 부분 핵심은 빨리빨리 누구? 버릴 거 버리고 술어 잡아주고 끊어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A번 들어갈게요. 끊어읽기. 나로 하여금 让我 느끼게 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놀라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죠? A번 문장 제락에 들어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놀라움을 느끼게 했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막 조금 전에 독해제 1부분 문제 풀었는데요. 여러분 인상, 이런 거 빈칸 채워놓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인상 중에는요, 在我的印象中,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템플릿입니다. 它一直是个, 여러분 이거 우리 템플릿 많이 외웠죠? 해커스 교재. 240 해커스 교재에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여러분 지금 토요일에 시험 보신 학우님들은 해커스 교재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 태블릿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쓰기 이 부분에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는 이다, 他是个. 근데 어떤 계속이다. 他一直是个十分. 여러분 요 아이 별표 수줍어하다 하이시오. 수줍어하는 아이였어요. 저의 인상 중에는요. 그는 줄곧 수줍어할 아이였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他一直是个十分害羞的孩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번에 실이라는 동사지만 너무 중요한 어휘들이 벌써 인상과 하이시오 이런 어휘들을 몰랐다면 전혀 해석을 못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 인상 중에는요. 그는 줄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所以他能来参加타 누구예요? 그러면 어 아이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민준이도 될 수 있고요. 샤왕도 될 수 있고요. 그가 能来参加 그죠? 这次校园歌手大赛 여러분 캠퍼스에서 무슨 가수 대회 같은 거를 열었나 봐요. 그래서 캠퍼스 가수 대회 이런 것들을 고유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참가로 온 것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가 참가로 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 결과 나와야 되겠죠. 그 뒤에 뭡니까? 나로 하여금 놀라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원인 앞에 넣을게요.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상 중에서는요, 그는 참 뭐하는 아이였어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이러이러한 대회에 참가로 온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원인에 대한 결과, 나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7번 문제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듣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답을 많이 읽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한국어로 해석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장 만들어 보세요. 제 인상 중에서 그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在我的印象中，他一直是个十分害羞的孩子。그래서 그가 이 캠퍼스 가수 대회에 참가하러 온 것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能来参加 참가하러 온 것이 所以他能来参加这次校园歌手大赛. 나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움을 느끼겠어요. 让我感到很吃惊까지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틀렸다면 어떤 섹션에서 틀렸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보호하다라는 제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산림을 보호하다, 지구를 보호하다, 환경을 보호하다, 이런 것들이요. 자, 就是在保护地球. 그쵸? 뭐 하는 거예요? 지구를 보호합니다. 또保护, 我们共同的家. 여러분, 공동, 최근에 시험에 빈칸 채우는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지구를 보호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숲이 나왔습니다. 森林是 大自然不可缺少的一部分. 여러분, 缺少가 뭐예요? 우리 단점 듣기 할 때 배웠어요. 缺点. 이거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不可. 부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불가결이란 말 쓰잖아요. 요거 꼭 외우세요.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 숲은요, 대자연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森林, 뭐 하는 것은요, 숲을 보호하는 것은요, 그럼 그 뒤에는요, 이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 뒤에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숲을 보호하는 것은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我觉得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뒤에 내용 납니다. 这张画 이 그림은요, 主要是想告诉我们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 뒤에 의미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의미, 숲은요, 대자연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고, 그리고 숲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또 그 뒤에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뭐 하는 것이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의미의 화자가 생각하는 내용. 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요.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숲이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숲은 심지어는 뭐다, 여러분? 지구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겠죠. 요렇게요. 그럼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这张画主要是想告诉我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森林是大自然不可缺少的一部分。保护森林就是在保护地球，保护我们共同的家。
숲은요, 대자연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라서 숲을 보호하는 것은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나의 18번 예문에서도 중요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특히 결코 없어서는 안 돼, 不可缺少 이런 표현들 너무 좋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번은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여러분, 종종 랑에 대한, 이런 게 나와요. 아, 우리가 자네들어 축하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주어가 우리로 하여금 让我们 주어가 우리가 우리에게 시킨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让我们 함께 자네들어 쥐 별표 이게 들다. 우리도 손들 때 거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다란 말이에요. 자네들어 우리로 하여금 잔을 들어 우리 건배사 할 때 잔들어 이랬을 때 让我们 쥐빼 우리가 모두 잔을 들어 이런 표현을 써요. 축하하십시다. 祝贺 这对 신년 여러분 신년이 뭐예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신년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또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네들어 이 신혼부부를 축하하십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让我们一起举杯 요거 주어 찾느라 되게 많이 힘들으실 수 있었는데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자네들어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자네들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让我们一起举杯 祝贺这对新人 자, 비번 들어가겠습니다. 이切顺利 모든 것이 순조롭고요.永远幸福, 영원히 행복하다. 이거 축하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C번에는요. 바랍니다. 시와 아까 주에다처럼 긴 내용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他们在今后的生活 그들이 앞으로의 생활에서 그럼 당연히 그 뒤는 뭐 나와야 될까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죠. 이렇게 수로를 잡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첫 줄에 딱 들어가야 될 첫 문장은 뭡니까? 잘 들어. 축하하십시다. 이러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让我们一起举杯祝贺这对新人. 그러면서 축하하면서 희망해요. 希望他们在今后的生活中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一切顺利. 용의幸福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19번의 이또의 신뢰 이거 해석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19번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초원에 누워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 20번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들어갈게요. 夏天的晚上 여름의 저녁에 我喜欢 저는 좋아해요. 뭐 하는 걸 좋아한대요? 躺在草地上 여러분 이번에요. 한 사람이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소파에 눕다 덩어리로 躺在沙发上 이런 게 나와야 돼요. 躺在沙发上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좋아해요. 초원에 누운 채. 그럼 그 뒤에는 어떤 두 번째 수로가 나와야 되겠죠. 초원에 누운 채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갑자기 나종 간주의 그러한 느낌,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데요? 그 느낌을 찾아야 되겠죠. 真是太棒了,棒了. 너무 멋져, 훌륭해. 그러한 느낌은요, 너무 멋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번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완이가 수어이긴 하지만 그 이하의 목적어가 첫 번째 수어 그 뒤에 이어진 두 번째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구조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초원에 누워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C번 볼게요. 여러분 이 다이토는 뭐예요? 고개를 들어.
看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满天的星星. 여러분, 싱싱은 진짜 저는 몇 개 중국어 단어 중에 예쁜 단어라고 생각해요. 싱싱이 이거 별성이에요. 그래서 별을 뭐라고 한다? 싱싱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온통 가득히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을 뭐한다, 여러분? 좋아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동사, 고개를 들어 보는 것을 그쵸? 뭐 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리면 문제가 풀린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초원에 누워서 고개를 들어 하늘 전체에 있는 별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한 느낌은 너무 멋져요. 저도 내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A번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20번에 A번 먼저 들어갑니다. 夏天的晚上，我喜欢躺在草地上，抬头看着满天的星星。那种感觉真是太棒了。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교과서적으로 읽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그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서 말하는 것처럼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금이 너무 좋은 이유는 이 사금에서 좋은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서 많이 외워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참 좋은 표현들을 많이 구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기다, 저는요, 하고 싶어요. 我想,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我想躺在草地上，抬头看着满天的星星.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체크해 보시도록 할게요. 20번까지 우리 A, B, C 어순 배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독해제 3부분은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시험까지, 선생님 제가 불안해서 마음을 못 잡겠어요. 그럼 어떤 영역을 좀 할까요? 라고 하면 독해제 3부분은 문제를 풀면 다양한 어휘를 좀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21번에 먼저 독해제 3부분은 질문을 먼저 확인한다. 요거 너무 중요한 팁이에요. 这个游戏猜的是이 게임이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시도 몰랐고 차이도 몰랐으니까 이 문제의 동무지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게임이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 수즈, 수명, 책 이름, 动物的名词, 동물의 이름, 老师的年龄, 딱 들으니까 알겠죠? 연령, 나이.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하는 게임. 야, 이러한 게임 이렇게 논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这个游戏 이러한 게임은 이렇게 논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알고 하신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는데 게임하자 그랬어요. 그럼 게임을 설명할 때 이런 게임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这个游戏这么玩 어떻게 해요? 我在纸上 끈을게 하세요. 내가 종이에다가 画一只小动物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동물을 그릴게. 然后 그 다음에 그리면 然后请一个 동시에 내가 같은 반 친구나 친구를 한 명 청하면 그 친구가 给大家 모두에게 表演 선보일 거야. 어떤 뭔가를 선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他只做动作 그는 단지 동작만 할 수 있어. 不能说话 말은 할 수 없어. 여러분 느낌 알겠죠? 종이에다가 동물을 하나 그리고 친구가 그걸 보면 어 그걸 보고 모두에게 그걸 묘사한다라는 거죠. 동작을 해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작을 해보일 때 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大家来猜这是什么动物? 大家来 여러분 이때는 오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 뒤에 있는 동작의 실행 이런 어감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大家来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동물인지. 자, 그게 무슨 동물인지 단서는 여기 있죠. 모두가 그게 무슨 동물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맞추는 거예요? 이 게임이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동물인지 뭘 얘기하는 거죠? 동물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요렇게. 자, 뒤에
谁猜对? 그럼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예요. 누가 맞추면 그 맞힌 누가 就得1分 1점을 얻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끊어읽기. 그럼 여기 차이도 요걸 알고 하셔야 돼요. 누가 맞추면 그 맞춘 누군가가 1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너무너무 좋아요. 봐봤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谁猜对,谁就得1分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로 생각하면서 들어갈게요. 읽으면서 해석해보세요. 这个游戏这么玩，我在纸上画一只小动物，然后请个同学给大家表演。他只做动作，不能说话。大家来猜这是什么动物？谁猜对，谁就能啊？谁猜对，谁就得1分。 그래서 뭘 맞추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맞춘다. C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니까 문제 너무 좋아요. 자,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팁 알려드렸죠? 질문에 먼저 확인한다. 科学家提醒人们,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요 사람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提醒, 요거 독해제 일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要多散步, 좋은 것 같아요. 산책을 많이 하세요. 不要久坐, 여러분 지오가 오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不要久坐 이런 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C번에 不要抽烟 흡연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자, D번에는요. 要常检查身体 자주 신체 검사 건강검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과학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라고 들어가네요. 자, 연구 파션 시간도 아깝습니다. 버리세요. 연구 결과에서 발견하기를 如果人一天静坐超过6小时, 이런 만약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静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다면 就会影响身体健康,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6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다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찡! 몰라도 이거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如果人一天静坐超过6小时就会影响身体健康. 그래서요.科学家 提醒人们, 그럼 뒤에 게 정답이겠죠?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每天静坐的时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最好不要超过4小时. 제일 좋은 거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옵니다. 항상 뒤에 들어가요. 강조하죠. 이번 4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특히 尤其是久坐办公室的人 오래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혹은요, 和司机 이러한 기사들은요, 更要注意,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을 계속 앉아 있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는 사람이나 운전기사들은 更要注意,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이 된다면 一定要站起来 일어서서 活动좀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科学家, 이 과학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자주 좀 움직여라. 이런 일부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언급된 건 정답 뭐예요, 여러분? B번에 不要久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만 지금 선별해서 가지고 왔어요. 22번입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上次爬长城时 여러분, 최근에 제 아는 선생님께서요. 중국에서는 5월 1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해서劳动节인데 5일이라고 불러요. 그냥 5일, 5일이라고 해요. 진짜 현지에 갔을 때 5일, 5월 1일을 5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5일이라고 하면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는 휴일은 5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에서 10년 생활했거든요.
우이 때 한번 여행을 갔어요.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많은 인파, 사람을 보고 싶다면 우이 5월 1일 하고 10월 1일 국경접 때 북경을 가세요. 그러면 북경을 중국에 있는 시골 사람들도 북경으로 가서 서울을 구경하는 것처럼 북경을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모든 직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직결지가 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우리 때 북경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무척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라고. 근데 우리 저가항공 있잖아요. 저렴하게 가는 거라서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환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어, 하루 딱 돌았는데 그 이튿날 입이 다 헐었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피곤함의 정도를.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이하고 그다음에 5월 1일 노동절하고 10월 1일 국경절에는 되도록이면 중국 국내 여행은 비추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파가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할 수 없어요. 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리장성 같대요. 여러분 그 만리장성에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간다는 게 상상이나 가히 가십니까? 저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삐질 구멍도 없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갔대요. 만리장성 이번에 그래서 만리장성 얘기 듣고 여러분들한테 잠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만리장성을 가다라고 했을 때 취 쓰면 안 돼요. 만리장성을 오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장청 알겠죠? 그러면 질문 확인할게요. 上次爬长城时 지난번에 만리장성을 갔을 때 여러분 시를 뭐뭐더 시호에 뭐뭐 할 때의 추격형이라는 것들은 정도 알고 하셔야 돼요. 요거는 쓰기체 이 부분에도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지난번 만리장성이었을 때 그는 잠깐만 올라. 뭐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在放暑假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暑假가 여름방학이에요. 그러면 뭐도 있을까요? 겨울방학도 있겠죠. 이런 어휘들을 외우고 가셔야 돼요. 겨울방학, 한지야.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하는 거죠. 하다라는 동사 술목구조로서 放을 써요. 그래서 여름방학 중이었습니다. 在放暑假. 그럼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듣기도 나올 수 있어요. 자, 在读硕士. 여러분, 硕士. 여러분, 이거 제가 중초급 기초 강의에서도 알려드리는데요. 硕士는 석사예요. 그럼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박사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디도 나올 수 있다? 독해제 일부분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석사는요, 硕士, 박사는요, 博士. 그럼 석사 과정을 밟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라고 했을 때 읽다라는 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는 공부하다, 어떤 과정을 밟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在读硕士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제시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觉得很 无聊 지난번 만리장성에 갔을 때 无聊가 뭐예요? 무료함을 觉得 느꼈대요. 그럼 지난번 만리장성 갔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잠깐 볼게요. 上次爬长城 지난번에 만리장성을 간 것이 已经是 5년 前的事了.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에 만리장성을 갔었대요. 当时 그때는요. 我还在北京读硕士. 제가 북경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답 뭐예요, 여러분? 보기를 먼저 체크하셨으니까 C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듣기 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 눈은 다음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어, 였습니다. 당시는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였어요. 자, 기억을 해요. 记得. 뭘 기억할까요? 那时候正好是春天. 그때가 마침 봄이었어요. 봄이었던 거를 기억하고요. 山上的草. 산 위에 있는 풀들이요. 또 깡깡变绿. 이런 变绿. 여러분, 저는 허투루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책은 쓰기제 이 부분에 처음으로 문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잎이 노랗게 변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봄이니까 잎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변하다. 그래서 삐엔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시들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노랗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삐엔황러 요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잎이 노랗게 변했다. 여러분, 잎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yes 이거예요. 그래서 잎이 노랗게 변했어요. yes 变黄.
ESPN黄了. 이런 것들을 쓰기 제2부분에 2번 4월에 쓸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겠죠. 잎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变绿처럼 잎이 노랗게 바뀌었어요. ESPN黄了.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때가 마침 봄이라서요. 산에 있는 모든 잎들이요. 전부 다 초록게 막 변했었고요. 징서, 非常美. 그래서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记得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23번 만리장성을 갔을 때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두硕士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두博士까지 23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정답은 잡을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독해 제3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我觉得北京爱情故事 그가 생각했을 때 베이징爱情 故事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유 명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할게요. 자, 괜찮아요. 不错. 很感人 이런 것들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很感人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没有重点 여러분 중심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쓰기 제2부에 나오면 여러분 손도 못 써요. 이런 것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중심 내용이 없어요. 没有重点 让人失望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케 합니다. A, B는 좋은 거, C, D는 안 좋은 거. 그럼 좋냐 안 좋냐 5대5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자, 베이징爱情 故事 最近比较火. 여러분 火 나온다 그랬죠. 듣기에 어제. 와우, 대박. 듣기에 나왔더니 독해에 나오고, 독해에 나왔더니 듣기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베이징 아이칭故事는요, 요즘 굉장히 핫해요. 여러분, 핫하다는 딱 말 나오는 순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里面除了讲浪漫的故事, 여러분, 除了는요, 무엇을 제외하고, 그 안에는요, 낭만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还讲了또 이야기해요. 年轻人的理想. 젊은 사람들의 이상과 和社会责任, 사회 책임 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동사 꼭 외워보실게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뭐예요? 간련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较火, 인기가 있고 핫한 거는 괜찮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여러분? 우추어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단련이란 말은 없음을 이 호어와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부추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어는요. 뭐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어제 환영을 받는다, 소환잉으로도 대체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단문이 연결되는 하나의 질문이 연결되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25번, 26번은 여러분 이렇게 단문이 나오면 질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질문을 두 개가 나옵니다.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25번, 26번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문 뭐 있어요? 学生建议教授 학생은 교수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제안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少留作业 여러분 숙제를 적게 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숙제를 적게 내주세요. 少留作业 자, 안시별표 독해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옵니다. 제때 수업을 좀 맞춰주세요. 네, 按时下课 이런 것들요. 别等迟到的人 뭐 하지 말아달라고요? 지각한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학생들이 교수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经常表扬同学 학생들을 자주 칭찬해 주세요. 전부 다 A, B, C, D 그럴 법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5번 질문 먼저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은요. 这段话告诉我们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하라고 알려줍니까? 여러분 정실 이거 듣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성실하다, 정실. 互相理解 서로 이해하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学会原谅 용서함을 배워야 한다. 존중 타른 시간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대화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를 생각하시면서 지문 큰 글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为了了解学生的想法, 학생들의 생각,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我请他们 그들에게
对我提出批评. 그들에게 청했어요. 무엇을 해달라고요? 나에게 뭐 내가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을批评, 비난, 질책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대요. 제안을 했대요.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대요. 자, 这样说, 교수님, 你教得很好. 이거 가르치다예요. 당신 강의 되게 잘해요. 그런데 有人学生说,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但是, 하지만, 你常在课前, 당신은 자주 课前, 在课前, 수업 전에 等那些迟到的同学, 그 지각한 학생들을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我听了很吃惊. 나는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란 거죠. 원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난다오 쪼양 부도이마. 뭐예요, 여러분? 설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혜고. 결과적으로 很多学生都叫了起来. 많은 학생들이 叫了起来. 고함 지르기 시작했대요. 고함 질러서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부도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래요. 有个学生,向我解释说, 한 학생이 저를 향해서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迟到, 지각하는 것은요, 说明, 설명하는 거예요. 他不尊重别人的时间. 그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 땅란 예 부비, 뭐 말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웠을까요? 당신도 당연히 그를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只有尊重别人时间的人,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야지만이 그제서야 值得别人 존중, 다른 사람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갔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25번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학생한테 정해서, 나한테 내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수업 잘한다고 했고, 하지만 수업 전에 그 지각하는 학생을 기다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반문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냐? 그럼 많은 학생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학생들은 교수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别等迟到的人. 왜 别等迟到的人, 왜 지각한 학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나왔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당신도 그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6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존중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존중, 타른 시간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번과 26번은요. 실제 듣기 시험의 단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남은 시간에 독해지 3부분을 잘 읽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끊어 읽는 연습하고 읽는 연습하면 어디도 도움이 될까요? 듣기 단문에도 도움이 되더라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내일은 오프라인 특강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신청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 또 17일 시험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총평 강의로 또 찾아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스 중에 듣기와 쓰기 강의를 통해서 또 저의 시험 전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애칭이 결정이 됐어요. 우리 보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배님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보배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보배님들 사랑하는 우리 보배님들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배님들, 나 너무 좋아. 진짜 나의 찐 사랑 같지 않아요? 보배님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나도 하트 뿅뿅 보내드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